지도 서비스를 위해 10년간 3차례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던 구글. 우리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여 1대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가 전제입니다. 구글맵스 등 구글이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보안 처리를 한 영상을 사용하고 좌표 표시도 제한해야 합니다.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이었던 국내 서버 설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구글과 제휴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출되는 데이터는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수준, 이른바 내비게이션 지도로 제한됩니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후 관리 조건도 내걸었는데 군사 보안시설의 위치 등이 바뀌면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은 관련 정보를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또 한국 지도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정부와 상시 소통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관련 구체적 위협 상황을 대비해 긴급 조치가 가능한 레드 버튼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지도산업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구글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구글 지도로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봤습니다. 관광지를 찍으면 자동차는 물론 걸어갈 때 경로와 소요 시간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런 서비스 현재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심 길 안내를 위해 구글은 실제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정도로 줄여 이면도로까지 상세히 보여주는 고정밀 지도를 사용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정밀도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3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토를 낱낱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분단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최근 구글이 고정밀 지도 대신 사실상 동일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른바 내비게이션 지도 확보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밀 지도는 도로망이나 경사도, 건물 형태는 물론 군사기지와 국가안보시설까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보 등 예민한 정보는 삭제하고 교통 등 길찾기 정보를 추가해 가공한 게 내비게이션 지도입니다. 구글로서는 안보 이슈를 회피하면서도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셈인데 우리 정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내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년 그리고 국토주지정보원에서 1,500억을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글의 입장 선회는 애플 등 다른 해외 기업의 데이터 국외 반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구글이 진행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는 구글이 우리의 1대5천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보안시설 위성 이미지를 가리는 것에 더해 좌표 정보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f we are not approved through that process, we will likely keep trying, but we will do so in full compliance with the laws of South Korea. 그러나 국내에 지도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리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내에 서버가 있다는 얘기는 한국의 보안의 당국의 소위 말하는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글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출 허용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1일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기한 내 타협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지난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된 청와대. 이후 국내 지도 서비스는 청와대 등 인근 지역에 대해 명칭을 삭제하는 등 다시 보안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지형과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내건 조건은 3가지. 보안 시설의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겁니다. 구글은 민감한 시설은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보안 조치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안보가 최우선 고려 상황이라며 3가지 조건을 고수해왔던 우리 정부.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어떤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안전.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반출 여부 결정 시한은 한미 정상회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결정 시한을 미룰지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꼽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논의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공정위는 미국 하원이 보낸 서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조만간 보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도 앱을 이용하는지 물었습니다. I use Naver because Google Maps is very hard to find walking directions to get from place to place. 실제 제가 경복궁역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경로를 구글맵과 국내 앱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국내 앱에서 제공되는 도보와 차량 길 안내 등은 구글맵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안내도 구글맵은 정보가 적습니다. Google is not very complete. 지하철에서 it's more easier because there's like 2호선, 2호선, 3호선 그거 제일 쉬워요. 구글은 이런 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9년 만에 다시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을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구글이 요구하는 건 5,000분의 1 축척,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도 우리와 똑같은 25,000분의 1 축척의 지도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노력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도가 정밀해진다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에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앱과 달리 구글은 발전소와 군부대 등 주요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구글은 이번에는 보안시설을 가리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고정밀 지도 제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